나의 슈퍼스타 누구보다 빛나는 너잖아 어느 날의 외로워 조랑말과 나 홍그림. 나에게는 조랑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가다 보면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빵! 내 조랑말을 망가뜨려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다시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가다 보면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펑! 내 조랑말을 망가뜨려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다시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가다 보면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과직! 내 조랑말을 망가뜨려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다시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가다 보면 또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쉬! 내 조랑말을 망가뜨려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다시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조랑말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에 날개 달아드릴 여기는 수능 특강 강의실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윤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강의를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다렸죠. 그래서 OT를 딱 클릭했더니 선생님은 안 나오고 무슨 그림책이 나오는 거야. 당황스러웠죠. 자, 여러분 중에는 이미 저와 이 책을 한번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년 전에 이 책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진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 아이들, 내 학생들, 여러분이었습니다. 꼭 읽어주고 싶었어요. 물론 이게 어린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이지만 진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바로 출판사 대표님 찾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EBS에서 우리나라 수험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인데요. 이 출판사에 이 홍그림 작가님의 이 책을 꼭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들 그리고 여기에서 인문평 강의에서 이 책을 이미 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이지만 이 조랑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냈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함께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지금부터 수능까지 한 8개월쯤 남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많이 힘들겠지. 자꾸 내 조랑말 망가지겠지. 그치? 이런 거 있잖아. 나 목표가 국어 1등급이야. 혹은 국어 만점이야. 그리고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야. 근데 이런 목표를 얘기 못하는 애들이 있다? 왜냐면요. 이거 말하면 비웃음 당할까 봐. 야, 네가?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런 말들로 자꾸 여러분의 조랑말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이 나라는 아이가 정말 조랑말을 데리고 가거든요. 네, 마지막 페이지에는요. 이 아이와 조랑말이 친구처럼 같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요. 여러분의 목표도 성장하고요.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강의에는요. 너에게서 온 편지라는 코너가 있어. 총 70분 강의인데 중간에 선생님이 숨쉬게 해줄 거야. 한 1분 정도. 그때 여러분이 올려주는 나의 조랑말 이야기를 선생님이 그 코너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수강 후기 게시판으로 달려가서 선생님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제 조랑말은 무엇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선생님이 우리 문학과 독서 강의에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힘을 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특 OT. 윤혜정 선생님의 수특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책 잠깐 옆에다 놔둘게. 자, 선생님이 개념의 나비효과 강의를 정말 숨도 안 쉬고 달려왔어요. 그 긴 강의를 하루에 4편씩 일주일에 3일 동안 와서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요. 진짜 힘든 줄 몰랐어. 그리고 선생님이 2년 동안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하는 첫 강의라서 너무 신났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수능 개념 강의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올려주는 이야기들. 정말 내가 열심히 달리는데 정말 뒤에서 바짝 나를 따라와 주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올해 시험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매 강의에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자, 불도 못 다루면서 핸드폰을 만들려 했었고 농업도 모르는데 빵집을 차리려 했던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있었던 모든 고민거리에 해결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수능을 꽤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개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랐대. 그래서 이제까지 개념을 잘 잡지 않고 그냥 무작정 문제를 풀면서 공부했던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또 다른 친구예요. 난생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해석할 줄 알게 되고 답까지 척척 찾아내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도대체 어떤 국어 공부를 했던 것인가, 이런 깨달음, 감탄을 했대요. 또 다른 친구는요, 쓰리시오, 정태기, 깨금해. 선생님이 개념의 나비 효과에서 알려주는 팁들이거든요. 그리고 보기를 활용하는 방법들, 소설에서 앞부분의 줄거리나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본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보면서 막 감탄을 했대. 그런 것들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가르쳐줬거든요. 또 다른 친구예요. 들으면서 우와, 내가 진짜 현역 때 이런 강의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뒤늦게 알게 되더라고.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강의 듣는 내내 얼마나 뒤통수가 얼얼했는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이런 후기들을 보면서 내가 강의 되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EBS에서 15년째 고3으로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15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작 주인공인 여러분은 올해가 처음 수험생이거나 이제 수험생인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마음속으로 이거 완전 기본인데 이 정도는 애들이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몰랐던 것을 정말 기본부터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수특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생님의 수특은요, 우리 EBS가 굉장히 친절해서 여러 가지 컨셉의 수특 강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수특은요, 기본 강의예요. 그래서 강좌 수가 많고요, 모든 지문을 다 다룰 거예요. 이렇게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이 정도는 알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기본부터 심화까지 선생님이 잘 챙겨주도록 할 거고요. 물론 수특은 문제풀이 강의고 개념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을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진 않아. 그렇지만 지문에서, 작품에서, 그리고 문제 선지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짚어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전이어 등급이 4등급, 5등급이에요. 근데 개념 강의 안 들었어요. 근데 시간 없잖아요. 지금 3월인데요, 4월인데요, 5월인데요. 제가 지금 개념 강의 어떻게 들어요? 수특부터 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가. 괜찮습니다. 여름방학 때까지는요, 개념이 부족한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수특 전에 개념 강의 듣고 오세요. 문학만 따로 하면은 얼마 되지 않고요. 독서만 따로 하면 6강밖에 안 됩니다. 화작 2강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후기를 남겨준 선배들, 친구들이잖아요. 그치? 이 글을 보고서 정말 내가 알아야 할 것을 개념 강의에서 듣고 그 다음에 수특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수특 교재 봤어요? 문제집이에요. 문제만 있습니다. 수특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강의를 다 들으려고, 물론 시간이 있다면요, 다 들으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의 수특, 문학과 독서 강의만 합치면은 105강이에요. 너희 국어만 공부하니? 수학은 안 해? 영어는 안 해? 탐구 안 해요?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내 강의를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완강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강의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이 부실한 학생들은요, 개념 강의 듣고 오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의 수특 문학 강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0강으로 돼 있어요. 그치? 그리고 개념의 나비 효과나 패턴의 나비 효과는 내가 썼어.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내가 구성해서 선생님이 썼어요. 근데 이 연계교재 수능 특강은요, 선생님이 저자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교재를 보고서 여러분에게 이런 순서로 가르치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현대시부터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 강의실에 공지사항에 보면은 선생님이 우리 강의를 어떤 순서로 할지 쭉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고 1강에서는 선생님이 몇 쪽부터 몇 쪽까지 강의하는구나. 그걸 예습한 다음에 문제 풀어본 다음에 1강 듣고 2강에서는 몇 쪽부터 몇 쪽까지구나 보고서 그렇게 예습하고서 오는 거예요. 예습 안 하는 학생 필요 없어요. 아셨죠? 예습하고서 예습은 아주 간단해. 정말 실전 느낌으로 한번 풀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현대시부터 들어갈 거야. 자, 우리 교재 보면요. 앞부분에 교과서 개념 학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로 시작해. 고전시가, 현대시 이런 식으로. 고전산문, 그 다음에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고전과 현대 순서예요. 선생님은 뒤바꿀 거야. 알았지? 선생님은 너희랑 현대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똑같은 출제 원리로 제시되는 여러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고전시가를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소설도 마찬가지야. 현대 소설로 어떤 식으로 소설 지문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랑 같이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고전 산문, 고전 소설 쪽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구성했으니까 반드시 공지사항에 있는 우리 강의 목록 순서 본 다음에 뭐 하고 오라고? 예습하고 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강의가 4개가 더 붙어 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만화책에 나오는 방이야. 혹시 아는 애 있니? 자, 이 방은요. 이 방 안에 들어가면 이 방 안에서의 1년이요. 이 방 밖에서의 1년과 같은 시간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만큼 아주 고도의 효율성을 가진 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총 4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고전 운문, 그 다음에 현대 운문, 그 다음에 고전 산문, 현대 산문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4시간으로 우리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중요한 작품들, 그 다음에 이 작품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는 변형 문제들, 기출 위주로 구성을 선생님이 할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교재는 선생님이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에 총 복습하는 시간 4시간 붙여서 총 50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50강 다 완강하는 거 좋아. 시간만 된다면은 듣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50강을 다 투자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정말 어려웠던 지문, 어려웠던 문제 이렇게 위주로 여러분이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문학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독서도 선생님이 올해 강의를 합니다. 얘들아, 수특을 이렇게 문학과 독서를 100강 넘게 강의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준비하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올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달려갑니다. 독서도. 자, 독서는요 선생님이 재구성하지 않았어요. 독서는 우리 교재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교과서 개념 학습으로 시작해서 실전 학습까지 가는데 근데 이 또한 어떤 강의는요 시간은 다 같아. 근데 어떤 강의는 1시간에 2개 지문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 또 어떤 강의에는 1시간 동안 1개 지문만 집중해서 볼 거예요. 특히 이렇게 과학기술이라거나 주제 통합 같은 경우에는 지문 속에 있는 정보량이 되게 많거나 지문의 길이 자체가 길거나 연계될 요소가 굉장히 풍부해서 조금 난도가 높거나 이런 지문들은 선생님이 1시간에 1지문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공지사항에 가서 이 시간에 몇 개 지문을 하는구나. 이 시간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하는구나. 그걸 보고 반드시 뭐 해야 돼? 예습해야 돼. 독서는 더 중요해, 예습. 스스로 문제 풀어보지 않고 선생님 설명 들어버리면 그 지문을 가지고 사고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뺏기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악역을 맡기지 말고 반드시 예습 간단하게 실전처럼 풀어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예습하고 선생님과 같이 총 55강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수능특강 문학과 독서 공부해 나갈 겁니다. 얘들아 알죠? 연계교재예요.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기 싫거든. 막 시를 막 내용 분석해주고 이거 싫거든요, 선생님은. 그렇지만 연계교재에서의 문학의 연계 효과, 독서, 고난도 지문에서의 연계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겠습니다. 실전처럼 문제 풀이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 강의마다 POP가 있어요. 포인트 오브 포인트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 지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출제 요소들, 그리고 여러분 보통 3학년들은요 학교에서 수특을 부교재로 사용하실 거예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3학년 수업을 해봐서 알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 시험 범위가 됩니다. 내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챙겨야 하는 요소들을 마지막 POP 코너에서 챙겨 드릴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조랑말을 위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으면요. 저와는 수능특강 문학과 독서 각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요.